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미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시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출발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38% 떨어진 41,194선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0.81% 떨어지고 있습니다. 17,504선 지나갑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S&P 500도 5,57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PPI가 발표됐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를 포함한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 지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건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양쪽 다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였던 0.3과 0.3을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 0.1과 0%가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어제 CPI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해지면서 음식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중에서 최종 수요 서비스 품목 같은 경우는 무역 서비스 마진이 1%가량 떨어지면서 주된 원인이 되는 반면 무역 운송 창고 제외 서비스는 0.2%가량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관련해서는 식품 가격이 1.7%가량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급등에 대해서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식품 에너지 제외 상품은 0.4%가량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주요 지표들 정리해 주셨고요. 또 오늘도 관세 이슈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정책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걸 유연성이라고 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4월 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각국의 자국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4월 2일은 미국의 중요한 날이라며 다른 나라가 훔쳐간 것을 되찾겠다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급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의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며 4월 2일까지 다른 국가들이 적절하게 낮추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낮은 법인세율을 문제 삼아서 미국 제약사를 뺏어갔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호 관세에는 법인세 이슈가 포함될 가능성이 시사가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러스닉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는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미국의 현재의 철강 생산자들이 더욱더 생산을 늘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국의 대응은 전전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보복을 자제하고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협상 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는 고려 않겠다라고 하면서 협상 우선은 방침을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와 EU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강경하게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역 전쟁에 대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을 저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는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척 슈머 민주당이 이번에 공화당의 셧다운 방지 계획을 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공화당의 정부 셧다운 방지 지출 법안을 차단하게 밝히며 대신 4월 11일까지만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민주당 계획을 수용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9월까지의 예산안을 마음껏 지출할 수 있는 법안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은 이것을 훨씬 더 줄인 쪽인 4월 11일까지만 하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상원 쪽에서는 하원 쪽에서는 공화당이 훨씬 더 다수당을 가져가게 되게 되면서 예산안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이 협상을 방지할 경우 협상할 만한 무기가 거의
없다라고 평가가 받게 되게 되면서 9월까지 이런 부분들을 늘리게 될 경우 9월 전까지는 사실상 민주당이 공화당의 계획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4월 11일까지만 연장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슈머가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지만 중도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적 위험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면서 셧다운 저지에 동참할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존 페터먼은 정부 셧다운은 수백만 명을 처벌하거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인텔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최근 경영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새로운 신임 CEO는 반도체 업계 베테랑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인텔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오늘 인텔이 기록적으로 현재 장 이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유는 TSMC가 인텔의 일부를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새로운 CEO가 서민된 부분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인텔의 새로운 리프탄 신임 CEO 같은 경우는요. 예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CEO를 역임하면서 사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리며 주가를 3,200% 상승시켰고 HP, 소프트뱅크 등 이사회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AI 투자로 유명하고 월드 인터내셔널과 월드 카를리스 벤처스의 창립자로 유명하며 AMD에 인수됐던 노드 AI나 인텔이 인수했던 하바네르스 등에 투자를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통해서 이번 CEO는 전반적으로 투자나 AI 쪽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TSMC와의 결국 이런 지분 인수 논의라든지 파운드리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인텔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행보를 좀 더 봐야 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텔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는 소식에 10%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중국의 첫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알리바바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마누스가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알리바바가 AI 경쟁 속에서 새로운 AI 모델 QWEN을 추론 모델을 탑재한 AI 어시스트 모바일 앱 뉴쿼크를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AI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려는 일련의 제품 출시 중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챗봇과 심층사고, 작업 실행을 통합한 올인원 앱으로 이미지 생성부터 여행 계획 수립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바이트댄스의 도우바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고하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보여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딥시크에 주목받는 대비 이후 AI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가속화 중인 가운데 안에서 어제 기준으로 감정 읽기가 가능한 R1 옴니 모델 출시 이틀 만에 나온 행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새 모델은 뉴쿼크 같은 경우는 3월 14일 파일럿 출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사실 중국 스타트업이 지난주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마누스 AI 에이전트를 선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알리바바는 이런 QWEN 모델을 딥시크와 비교 벤치마킹을 하면서 동시에 애플과 아이폰과 AI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추가적으로 이런 오픈 AI에 도전 중인 가운데 안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혹은 추가적으로 정부 단위의 부양책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쿼크 CEO 우지아 같은 경우는 모델 역량이 진화함에 따라서 쿼크를 AI 세계의 가능성을 여는 관문으로 만든다라고 밝히게 됐다는 소식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마누스와 알리바바의 협업 소식이 나온 가운데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는 1%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